피고인이 여기다 깁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응급실에 찔려와가지고. 문제네. 네. 그 상태에서 불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피고인이었으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그 윤창호법이라고 그러죠. 그 이진아웃에 대해서 이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이제 위헌 결정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소위 뭐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단순히 이제 이진아웃 했다고 해서 가중처벌한 게 아니라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이제 가중을 하는 처벌 규정인데 마찬가지로 뭐 법정은 여전히 셉니다. 처벌이 점점 강화되다가 보니까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라고 하는 가장 이제 높은 구간으로 사실상 법정형이 동일하게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음주 측정에 응했다라고 한다면 0.08% 이하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냥 0.2%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재판을 하다 보면 이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의 단속을 회피했다라는 기본적으로 좀 가중 처벌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음주 측정 거부 어떤 제 처벌이 되죠? 일단 음주 측정 거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시도를 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제 운전했다고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차에서 내렸는데 술 냄새가 난다거나, 그렇죠. 네, 비틀비틀 거린다거나,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기어를 이제 D에 넣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거나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 그런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이 이제 똑똑 깨웠는데 자기가 뭐 진짜로 술을 안 마셨는데 만약에 음주 측정을 했다. 그래도 그때는 음주 측정을 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음주 측정 거부하면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의 어떤 그 교통 단속 지침에 보면 현장에서 그냥 이탈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명시적으로 이거는 음주 측정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거 안 불면 이거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합니다 하고 이런 고지를 한 3번 정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런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언제나 처벌이 되는 건가요, 설 변호사님? 불응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을 할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불응을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음주 측정이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 빨대 바람 불어넣는 불 때 부는 거죠. 네. 근데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폐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뭐 천식 등 폐기능에 문제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폐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은 무죄가 종종 선고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그 초임 때 음주전담 그 검사 공판 검사 하면서 상대방 쪽에서 자기가 폐활량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끝까지 못 불어가지고 저도 그런 거 처음 봤는데 무슨 신체 기능에 대한 검증 그런 걸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실제로 폐활량 검사를 해서 뭐 결과까지 제출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사진을 봤는데 막 차가 막 반파되고 피고인은 바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었고 근데 제가 공판검사였어가지고 동영상을 안 봤잖아요. 근데 이 차 그 사진 이런 걸 보니까 왠지 못 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자라고 했는데 딱 끼니까 피고인이 여기다 깁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문제네. 네. 그 상태에서 불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말을 엄청 잘해요. 다행히 이제 호흡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죄가 나왔었는데 뜨끔하셨겠는데요. 네. 만약에 제가 피고인이었으면은 아파가지고 못 부른 척 했을 거예요. 그 음주운전 거부는 너무 이제 당연하게 검사들이 그냥 만연히 기소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당한 이유,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사유 외에도 최근에 이제 무죄 트렌드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자체가 어떤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한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추적했어요. 근데 도로에서 이제 정차시키진 못하고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초인종 눌러가지고 애가 나오길래
뭐 애한테 별다로 이제 설명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음주 추정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술 마시고 운전한 게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계속 음주 추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니까 결국 음주 추정 거부로 입건까지 한 사안이죠. 피의자의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작정 들어간 건데 원래 이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 공간에 들어갈 때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동의가 없다면은 이제 수색영장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현행범이면 뭐 쫓아가거나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피의자의 동의도 없고 수색영장도 받지 못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열고 들어가고 뭐 이제 소방관 불러서 그렇죠. 문 따고 들어가고 하면은 그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집한 증거나 뭐 이제 뭐 체증 영상 이런 그렇죠. 건 전부 다 위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안에서는 아이한테 뭐 왜 너네 집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런망고 하지도 않았고 그 당사자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음주 추정 요구에는 불응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죠. 이 판례가 올해 판례인데 이 판례 이후에도 비슷한 이제 취지의 하급심 판결례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격을 하다가 어떤 독립된 장소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그게 뭐 마사지 업소든 뭐 자기 집이든 그 관리자의 동의 없이 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무죄 취지로 판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음주추정 거부의 요건으로 뭐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측정에 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응하기까지의 어떤 절차 역시도 적법해야 된다는 그런 게 중요한 요소겠습니다. 오늘은 그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겁에 질려서 음주추정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음주추정 거부로 입건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나는지 한번 김한솔 변호사님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